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암호강의 시즌2 16강 6-10콕의 10콕 마지막 콕 하도록 하겠습니다. 1콕부터 10콕까지 10일 동안 매일 캐스트에 나타나고 매일 강의를 하나씩 올려줄 테니까 이것을 명분으로 여기서 힘을 받아서라도 하루를 잘 보내라 라고 시작한 6-10콕이 드디어 10콕까지 왔어요. 한 콕 한 콕 기억이 다 안 날 정도로 한 3콕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0콕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한 콕 한 콕 어떤 주제였는지 고를 때는 이거 해야 돼. 맞아 이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골라서 강의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0콕의 마지막으로 보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공부하고 건강하고 덕담을 하면서 지나갈게요. 자, 10콕의 주제는 순간 변화율이 만드는 평균 변화율. 우리 실생활도 영어를 좋아하세요. 영어를 잘하시고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걸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 이건지 몰랐어요. 클래식은 영원하다.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클래식이 담고 있는 말들 중에, 의미들 중에 하나가 또 본질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 클래식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고전? 근데 그것이 시작이고 본질이고 진짜고,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 클래식으로 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 개념 에센스의 그 에센스 본질, 시공간을 초월하여 매우 보편적, 필연적 그런 느낌이 있죠? 클래식 같아요.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네요. 클래식은 영원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수능 6평, 2015학년도, 그러니까 클래식이 영원하다라는 이유를, 그런 표현을 쓴 이유를 알겠죠? 2015학년도면 여러분들이 몇 살 때일까요? 구구단 정도를 하고 있던 시절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 나왔던 B형,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미적 선택자들이죠. 미적 선택자들이 지금의 교과과정 기준으로 수투와 미적을 함께 직접 출제 범위로 가지고 있을 때 30번 자리에 출제를 했던 그런 문항이에요. 아주 야심차게 출제를 했던. 그리고 이 6평이 끝나고 그때 당시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서 6평 분석 설명회를, 대형 설명회를 크게 했었는데 그걸 잠실체육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잠실체육관에 그때 앉아 있었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그때 기억으로 10,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000명이 주는 에너지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껴봤었던 설명회라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문항이에요. 이 문항을 분석을 했었고, 그리고 이 문항을 해설할 때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항을 해설하는 그 장면이 MBC 뉴스, 9시 뉴스 기자에게 딱 찍혔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분석을 하는 모습이 그날 9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못 봤고, 일가 친지들이, 저거 너 아니야? 이렇게 연락을 했었던. 그리고 이 문제를 해설을 하고, 별로 세지 않은 술을 딱 와인 한 잔 정도 먹고 자려고 하는데, 그 당시 연구실장이 선생님 근데 지금 QA에 막 글들이 올라오는데 선생님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QA 글을 근데 뭔데? 나 지금 글을 본다고 해서 뭔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이제 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선생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뭐야? 내용이 뭐야? 라고 했더니 이 문항을 선생님이 대대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 분석을 한 포인트가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학생스럽지 않은 느낌이 있는 그런 어떤 글이 잘 짜여진 약간 논문 같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선생님 분석이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풀어내는 선생님이 풀었던 그 풀이의 본질은 뭐냐면 미분계수 시작할 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비교, 즉 순간 변화율의 평균값이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 그래서 매 순간순간의 변화율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전체의 변화율이니까 순간 변화율을 벗어날 수 있는 평균 변화율은 없어. 그래서 우리 개념 에센스에서도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다. 오늘 하루하루 만들어낸 순간 변화율이 결국은 1년 뒤 내 결과인 평균 변화율에 의한 최종 결과가 될 거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개념 에센스 마지막 문제로 기출백선 마지막 문제로 매년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 문제에 들어있는 그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의 역할이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이 수투의 베이스로 깔린 고난도 문항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선생님이 그걸 빠르게 딱 판단해서 직선이다라고 함수를 결정해 버린 것에 대해서 뭔가 막 이렇게 논문처럼 이렇게 잘못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분이 이걸 올린 학생들이 개념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그럼 뭐라고 선생님 피드백을 할까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좀 더 하셔라 라고 적어줘라 라고 했었죠. 그렇게 이슈가 됐던 문항이에요. 그리고 요게 그해 겨울에 선생님이 분당 오르세 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 그때 그 분당 오르세 학원 근방에 있는 입시 학원들이 요 문제를 인용해서 이 문제를 누구는 이렇게 풀었고 오르세는 이렇게 풀었고 또 다른 누구는 이렇게 풀었는데, 그 오르세가 푼 풀이는 오류야 라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이 거기 가서 설명회를 듣고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선생님 이런 설명회를 하시더라. 근데 이게 정말이냐 라고 물어서 아닙니다. 개념을 잘 공부 안 하셔서 그런 겁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 학부모님들 감사했어요. 그거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생님이 좋은데 우리 딸을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은데 고대 수교과가 꿈인데 하면서 데리고 왔던 그 학부모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딸이 되게 유명한 그 민지예요. 되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 여러 번 얘기했던, 그래서 이거는 개념적으로 풀면 그렇게 풀 수 있는 거고, 개념 되게 기본적인 겸손하게 개념으로 풀 수 없는 분들의 분석일 수 있다. 개념을 모르고 하시는 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민지가 그때 그 해에 고3이었는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맨 앞자리에서 공부해서 바로 고3 때 서울대 수교과에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했던, 민지는 눈빛을 보아하니 서울대 수교과다. 고대 수교과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수교과만 가도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 엄마에게 서울대 수교과입니다 라고 했던 약속을 지켰던, 그래서 선생님 그 강의 인생에도 되게 여러 번 이슈 몰이를 하면서 따라다녔던 문항이에요. 하지만 늘 이야기하듯이, 하지만 긍정어 하지만 늘 이야기하듯이 평가원 문항에는 내가 풀면 답이야 뭐 이런 어떤 자세로 평가원의 생각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치열하게, 가장 겸손하게, 가장 많이 같이 따라서 했던 사람으로서 이 풀이가 정답이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도 한번 이 콕도 우리 의미 있었잖아요. 10일 동안 함께 했던 이 마지막 10콕으로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건 거의 뭐 캐스트 내용이네요. 이걸 따서 그대로 캐스트로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자, 어쨌든 10콕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을 봤더니 딱 시작하는 조건으로 미분 가능한 fx인데 f'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 보통 f'이라는 도함수가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f가 증가할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f는 감소할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f의 증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서 부호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를 받자마자 인수분해를 하고 어떤 x값들을 기준으로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죠. 근데 저렇게 결정된 값, 다 양수인데 1에서 3 사이야 라고 주는 조건은 진짜 이때가 처음인 거예요. 왜 이렇게 주지? 1과 3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양, 섞여 있지 않아. 그냥 양수 영역 안에 있는 1에서 3까지가 f'의 범위야 라는 거야. 왜 이런 조건을 주지? 라고 체크를 하고 이걸 대전제로 나 조건을 봤더니 모든 정수 n에 대하여는 f를 찍을 수 있게끔, f라는 곡선의 정수점은 찍을 수 있게끔, 단 사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기준으로 0, 1, 2, 3이라는 나머지를 기준으로 n을 넣어서 네가 원하는 정수점을 찍을 수 있게끔 나 조건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f를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지만 정수점들, 즉 간격 1에 해당하는 정수들에 대한 y값들은 안다. 그래서 f가 지나가는 x가 정수일 때의 점들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그런 정수점들을 찍은 다음에 짝수와 홀수 사이는 어떤 함수로? 2차 함수로 넣겠다라는 거죠. 쭉 고난도 문항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마지막에 fx를 3에서 6까지는 결정해. 그래야 정적분을 할 테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대전제 순간 변화율이 1과 3 사이의 값이야 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함수를 찍어보는 거죠. 3, 멀지나 찍어봤더니 3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수니까 1이 쫓아가서 n 자리에 0을 넣으면 x좌표가 3이 돼. 그래서 n에 똑같이 같은 식속에서는 같은 값을 집어넣어야죠. 변수에. 그래서 0을 넣으면 3,7을 지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1 간격의 점 2개를 찍는다, 우리는. 그러면 그 점 2개를 찍는 나 조건 전에 가 조건을 줬잖아. 조건의 순서는 매우 중요한데 저 순간 변화율을 염두하고 그 다음 조건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4, 멀지 나는지를 찍을 때 1을 넣으면 4,8이라는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이 4,8이라는 점을 찍는데 1 간격에 3,7과 4,8을 찍으면서 가 조건에서 순간 변화율을 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 1 간격의 평균 변화율은 알아. 그 기울기가 얼마냐면 요게 이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x들에서 만들어지는 순간 변화율들의 범위에서 최소값인 거야. 순간 변화율들을 다 더하고 구간을 나눈 순간 변화율로 만들어내는 게 평균 변화율이지. 순간순간 더 급해졌다? 그래서 만들어낸 평균은 처음엔 완만했지만 나중에 급해진 순간 변화율들의 평균치. 그래서 결국 간격 1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변했어? 라는 현의 기울기라는 그 평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순간 변화율이라 순간 변화율의 최소가 1인데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1이야?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건 마치 우리 반 학생들이 있을 때 한 명 한 명의 성적에 최소값이 1이다. 그런데 평균 점수가 1이래. 그럼 우리 모두는 몇 점이었어야 될까? 이 말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점수들을 다 더해서 학생 수로 나눈 게 우리 반 평균이잖아. 근데 우리 학생들의, 우리 반 친구들의 성적의 최소는 1이야. 1점 밑에는 없어. 근데 평균이 몇 점 나왔어? 1점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1점보다 높은 점수는 있어도 되니까 나는 2점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반에 속해 있는 학생이라면 나 2점 아니야? 2점도 안 돼? 안 되지.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건 모든 학생의 성적이 반영되는 거라 단 한 명이라도 2점을 받잖아? 평균을 맞춰주려면 누군가는 빵점을 받아야 돼. 그래야 평균이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빵점이란 학생이 있을 수가 없어. 순간 변화율의 최소는 얼마야? 1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다면 순간 변화율 하나하나의 평균값이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이 1인, 그 1은 순간 변화율의 최소라. 그 값보다 더 낮은 순간 변화율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평균이 1이 나왔어? 그러면 그 1보다 더 높은 순간 변화율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즉 3에서 4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함수 자체가 모든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1로 유지가 되어 있는 요 직선이다라는 거야. 뭘 출제했냐면 가 조건에서는 순간 변화를 줬고 나 조건에서는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구간 1에 대한 두 점을 줌으로써 두 개를 붙이면 조건의 순서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순간 변화율을 기반으로 평균 변화를 분석해보면 순간 변화율의 최소값인 1을 평균으로 가지려면 모든 순간순간의 순간 변화율이 다 1이었구나 라는 걸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울기 1보다는 조금 높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범위상으로 가 조건에선 참이야. 그러면 1보다 더 낮게 가는 건 더 완만한 순간 변화율이 나오니까 안 되지만 1보다 좀 더 높게 가는 건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급한 건? 오케이. 급한 건 괜찮긴 해. 하지만 평균 1을 맞춰주려면 하지만 연이 자꾸 나오네요. 하지만 그러나 평균 1을 맞춰주려면 어디선가 더 급했으면 반드시 더 완만해야 돼. 이건 제로섬하고 똑같아. 더 급했으면 더 완만해야 평균값은 1이 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2점을 받으면 누군가는 빵점을 받아야 평균이 1로 유지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야. 즉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결국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그 구간 안에서 퉁쳐서 전체 x 증가량분의 결과적으로 얼마 증가했어? 순간 변화율이 뒤로 갈수록 급해졌으면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변했지만 같은 구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 말고 다 퉁쳐서 전체적으로
얼마의 평균 변화율이 나왔어 라는 그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들이 만든 거다. 순간 변화율들의 평균값이다. 그러니까 어딘가 딱 한 점만이라도 순간 변화율이 2인 점이 있으면 반드시 0인 점이 세트로 나와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이게 이 문제 출제 의도인 거죠. 가나가 전부니까 지금 가나다 중에 다는 이제 거기에 맞는 이차 함수를 넣는 거지. 너무 멋있는 이 본질을 순간 변화를 만들어낼 때 처음 배웠던 평균 변화율. 그냥 두 점 사이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러고 끝냈는지 그 평균 변화율의 간격을 점점 좁히면서 한없이 줄여갈 때 나오는 순간 변화율이 결국은 평균 변화를 만든다는 그 관계성을 정확히 알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 에센스 시작할 때 미분계수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하죠.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리고 이들의 관계라는 거. 자, 그러면 노랑으로 직선으로 고정이 됐네. 그럼 정적분, 요 부분의 정적분은 뭐가 될 거야?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죠. 직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 구하려고 2000년 동안 정적분의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이걸 1콕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로 계산하면 2분의 7과 8, 15 곱하기 높이는 1이니까 2분의 15가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6까지 찍어야 되니까 5, 멀진 않은지 찍어 볼게요. 그럼 이거는 4n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n자리에 1을 넣으면 5, 10을 지나요. 오케이. 그럼 5, 10을 딱 찍었어. 근데 여기는 평균 변화율이 2야. 그러니까 평균이 2가 나왔잖아. 그러면 1과 3 사이에 다양한 값들이 출현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는 어떤 함수인지 예측할 수가 없어. 그리고 5와 6 사이를 한번 살펴보면 6, 멀진 않아 봤더니 6은 4n 플러스 2라 여기서 6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n에 1을 넣으면 6, 13이 나와. 여기서 6, 13을 찍으면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확신한다. 왜냐하면 두 점 사이를 이은 평균 변화율이 이번에는 순간 변화율의 범위에서 최대값이라는 거지. 이게 3이야. 그 다음에 이쯤 되면 최소인 1을 평균 변화율로 가지는 구간과 순간 변화율의 최대값인 3을 순간 변화율로 가지는 저 뒤에 있는 저 구간, 저 평균 변화율 3과 이 평균 변화율 1을 우연히 줬을까? 순간 변화율의 범위를 1에서 3까지로 주고 평균 변화율이 1과 3인 구간을 준다는 건 숫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라는 우연이 아닐 거 아니야. 저 나아 조건에 4를 기준으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기준으로 점을 찍을 수 있게 한 것까지 완벽하게 점을 찍었을 때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의 최소인 1, 최대인 3, 2 나오게끔 설계된 문제라고. 목적이 있는 게 바로 평가 문제예요. 아, 오케이. 그럼 여기는 같은 관점으로 좀 완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 근처는 괜찮아. 근데 평균 3을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완만한 지점이 있으면 평균 내서 3이 나와야 되니까 기하적으로 봐도 반드시 더 급하게 올라가는 지점이 기준 3보다 급한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의 최대인 순간 변화율의 최대값인 3을 평균 변화로 한다면 이 구간 안에서도 마찬가지. 저 직선이 fx 함수다라고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해보면 2분의 10과 13이니까 23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가 원스텝. 출제 의도는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투스텝. 이 짝수와 홀수 사이는 2차 함수가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문제가 최초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2차 함수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두 개인데 이 증가하면서 미분계수가 1에서 3으로 더 커지는 건 증가하면서 이런 개형은 더 급했다가 완만해지니까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미분계수 1에서 3으로 급해지는 이 부분이 일부분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이 2차 함수식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a, b, c라는 세 개의 미정계수를 구해낼 수 있는 조건은 세 개 충분하다. 4,8을 지나고 4에서의 미분계수 1이고 5에서의 미분계수가 3이야 라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게 또 정적분 문제잖아요. 평가 문제잖아. 마무리가
요 2차 함수와 앞뒤에서 사다리꼴을 계속 계산했으니 2차 함수와 요 빨간 직선이 이루는 넓이, 이게 바로 2차 함수와 직선 간의 넓이 공식, 매년 나온다는 그 넓이 공식을 사용해야지. 그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빨강으로 만들어내는 사다리꼴 넓이에서 사다리꼴 넓이는 역시 2분의 8과 10을 더하면 18 해서 사다리꼴 넓이가 9란 말이지. 9에서 요 2차 함수와 직선이 이루는 넓이 S를 찾아서 빼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저 S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저 S는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개수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교점의 차이의 세제곱인데 그 교점의 차이가 1이기 때문에 딱 최고차항의 개수 하나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ABC라는 미정계수를 다 가지고 연립을 할 필요가 없어. 최고차항의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까지도 개념을 사용해야지. 기원전 적분이 시작한 아르키메데스에 의해 만들어진 극한이 접목된 너무 유명한 저 공식. 저건 나오면 쓰라는 거야. 사다리꼴이잖아, 앞뒤가. 그럼 저기도 마찬가지. 사다리꼴 넓이에서 빨강 S를 빼겠다. 그럼 S를 구하려면 A를 찾아야 되고 A는 앞쪽에 있는 개수니까 미분계수의 조건으로 가자. 4에서의 미분계수는 1이고 5에서의 미분계수는 3이야. 를 이용하기 위해 미분을 하자고요. 2ax 플러스 b고 여기에 3을 넣고 5를 넣으면 4를 넣고 5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8a 플러스 b는 1이고 5를 넣으면 10a 플러스 b는 3이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그럼 b는 사라지고 2a가 2다 라는 거고 고로 a는 1이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얼마를 빼면 되냐면 이 s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교점의 차이 1의 세제곱해서 6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5 결론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23 더하기 9 빼기 6분의 1 요것을 계산을 해주시면 6분의 짜잔 뭐가 나오냐면 6분의 167이에요. 그래서 앞에 6을 곱해놨기 때문에 정답은 167이 나옵니다. 너무 멋있는 문제죠. 진짜 좋은 문제예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기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은 선생님이 이런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변해 있을 거냐. 난 지금 여기 있는데 그 변해 있을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간순간 내가 만든 순간 변화율의 평균값만큼 나를 끌고 올라간다 라고 해서 개념 에센스의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다. 오늘 이 하루에 내가 했던 그 어떤 것들을 벗어나는 결과값은 없다. 모든 것이 흔적으로 남아서 그러면 거꾸로 긍정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것이 결국은 나를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거다라는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다를 보여주는 너무 멋있는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은 평가 문제 좋아해요. 평가 문제 풀 때 가슴 뛴다. 내 이상형은 평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 컨택트에 X10으로 넣어놨어요. 마지막에. 우리 수투 수원 수투의 수투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이 X10 문항. 지금 이 관점에서 차수를 하나 업시킨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만들어낸 거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가 올해 3월학평 14번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어요. 3월학평 14번을 10곡으로 할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 3월학평 14번이 정적분을 결정하는 건 그 안에 있는 함수야. 항상 정적분이 더 크려면 그 안에 있는 함수가 항상 더 커야 돼 라고 기결되는 게 3평 14번이었어. 지금 얘가 그 함수값과 정적분의 관계로 이 문제의 주제를 그대로 한 차원 올려놓은 거예요. 아주 전략적으로 고난도 문항이지만 잘 만들어진 문제니까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아주 길었던 대장정 10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뭐다? 순간 변화율이다. 안녕.